이제 기출문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기출문제 보기 중에 여기 지금 가번 보기가 이제 여집합의 내부, 페포의 여집합의 등호를 묻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페포의 여집합과 여집합의 내부에 대해서 같다. 이게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이고, 이제 가번 보기는 이제 방금 전에 확인해서 이제 맞는 명제다, 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답원을 보시면 뭔가 여집합 표현이 여러 개 있는데 결국 양변을 다시 여집합시킨 표현으로 이제 다시 써보면, 그러니까 답원에 써져 있는 등식 관계에 대해서 저변을 다 여집합을 시켜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는 이제 물론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이렇게 써지고, 이제 답원의 참고짓을 확인하나 동치로 써지는 이 부분의 참고짓을 확인하나 같다. 예. 그래서 교집합 구하고 페포 구한 거랑 페포 구한 다음에 교집합 구한 게 이제 같은가를 묻고 있는 거, 이게 답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합집합은 이제 등호라는 거를 조금 전에 증명을 했었고, 교집합은 등호라는 보장이 없다. 예. 그래서 뭐 예제 상황으로 여기 교집합을 확인할 때는 공집합인 거, 그리고 페포끼리는 만나는 게 있는 거, 뭐 그런 게 반례가 다 돼요. 그래서 페포를 구하고 나면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어서 페포를 구하고 나서 교집합을 취하다 보면 2가 있는데, 교집합을 먼저 구하면 공집합이고 페포를 구해도 공집합이 되는,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건 없는데 페포들끼리는 만나는 게 있는 이런 예제들이 뭐 답원의 이쪽의 예제들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예제들이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답원의 반례가 된다. 그 다음에 나번은 페포 구하고 내부 구하고 다시 페포 구한 게 그냥 페포 구한 거랑 등식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뭐 전혀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이상 공간에서 뭐 단점집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변에서 이 단점집합에 대해서 페포를 구하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오고, 그 다음에 그 페포를 구하고 다시 내부를 구할 때 얘가 그대로 페포나 마찬가지고, 내부를 구하면 공집합이 돼서 다시 페포 구해도 공집합이 돼요. 그냥 이런 애에 대해서 좌우변을 비교해보면 뭐 같지 않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원은 이걸 묻고 있는 등호고, 이제 합집합이라면 등호가 성립하는 게 맞는데 교집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번은 페포의 여집합과 여집합의 내부는 항상 같다. 이제 이런 걸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에 또 보기들 보겠습니다. 실세 보통 이상 공간에 이제 유리수 P에 대해서 이제 단점집합의 P를 AP 이렇게 지금 적었고, 그래서 이제 페포를 이제 먼저 구하면 어차피 이 단점집합 P는 그냥 보통 이상 공간에서 패집합이에요. 그래서 페포를 구해도 그대로 그냥 단점집합 P고, 그 P를 유리수를 다 돌면서 다 모으면 유리수가 다 모이겠지. 그래서 합집합을 먼저 시키면 유리수가 다 모여요. 그래서 유리수 집합의 페포를 확인하는 건데, 어차피 유리수 집합의 페포는 전체 집합. 네, 그래서 이제 그 페포를 합집합을 2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등호 여부를 성립시켜 주지만, 이렇게 무한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호 보장이 없다. 예. 그리고 아까 기출문제에서 이제 보기 중에 하나가 이 둘이 이제 같지 않은 뭐 예제 같지 않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 뭐 반례도 하나 적어 드렸는데, 뭐 이런 형태도 물론 반례가 돼요. 그래서 교집합을 먼저 구하면 공집합, 그 다음에 페포를 구해도 공집합, 페포를 구하면 전체 집합, 페포를 구하면 전체 집합, 교집합을 해도 전체 집합.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 다음번 정리는 A하고 A의 도집합을 합집합을 한 거랑 A의 페포랑 같은 집합이다. 이게 이제 다음번 정리고, 이제 포함관계를 양쪽 다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변이 이제 좌변에 이제 포함된다에 대해서 보면, 일단 A가 A의 페포 쪽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 이제 도집합도 여기 페포 쪽에 포함되는 걸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집합의 원소를 뽑고 시작해서 그게 페포에 들어간다를 확인하면, 그 얘도 좌변에 포함됐고 얘도 좌변에 포함돼서 우변 전체가 좌변에 포함되는 거다 해요. 근데 결국 도집합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은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뭐 자기 자신 말고도 만난다라는 상황이 보장되어 있고, 사실 여기 페포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동치명제가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거랑 동치명제였는데, x를 빼도 만나면 안 뺀 상황이면 당연히 더 만날 거죠. 어차피 얘보다는 얘가 더 큰 집합이고, 이미 저게 공집합이 아니면 더 큰 것도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페포의 원소인 거랑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거랑 동치인 상황에 의하면 이 둘의 관계 때문에 이쪽 포함이 자연스럽게 성립해요. 예, 그래서 A도 들어가 있고 도집합도 들어가 있어서 우변 자체가 좌변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저쪽 포함 관계에 대해서는 페포의 원소랑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거랑 동치 상황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반대쪽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좌변에서 원소를 뽑은 게 우변에 있다를 확인해야 되고, 사실 우변에 있다를 확인할 때 우변이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니까 둘 중에 한 군데에는 없다에서 시작을 하고 다른 쪽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모랑 네모의 합집합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에는 없다를 이미 가정에다가 넣어서, 세모에는 없다를 가정에 넣어서 네모에 있다를 보이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변에 있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한 군데인 뭐 A 쪽에 없는 거다 라고 시작해서 여기 나머지 쪽에 있는 도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좌변에 있는데 우변에 있는 것까지 확인할 건데, 우변에 있는 걸 확인할 때 합집합 표현이어서 둘 중에 한 군데 없는 거라는 쪽을 넣어서 다른 쪽에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보이면 이게 좌변에 우변에 포함된다를 보인 거예요. 어쨌든 좌변에 있다라는 상황은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좌변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고, 지금 A에는 없다예요. X는 A에는 없다예요. 그래서 X는 지금 A에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나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X 자체가 지금 여기 A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나는 상황이 X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X를 빼든 안 빼든 관계가 없이 똑같다. 지금 X 자체가 A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X 자체가 어차피 A 없으니까 결국 X를 빼고 나도 어차피, 그러니까 X 말고도 어차피 만나는 곳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것도 다 공집합이 아니고 얘도 공집합이 아니어서 도집합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이 등호를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 등호를 확인하고 왔는데, 이 등호를 이용해 보면, 사실 이제 페포가 자기 자신인 거,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패집합이 페포인데, 그게 자기 자신인 거, 이제 그거하고 A가 패집합하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동치고, 예. A가 패집합인 거랑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패집합이 자기 자신인 거랑 뭐 자연스럽게 동치. 그래서 패집합인 거랑 페포가 자기 자신인 거랑 자연스럽게 동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정리 내용에 의하면 페포가 이제 A가 되는 거랑 결국은 합을 했는데도 다시 A가 되는 거는 얘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때겠죠. 그래서 이 포함 관계랑 결국 이 등호 관계랑 뭐 패집합 얘기랑 다 동치다. 예. 그래서 도집합이 A에 포함되어 있는 거랑 뭐 패집합 얘기랑 이 얘기까지 다 동치다. 예. 결국 이것도 패집합의 동치명제다. 예. 도집합이 A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10번도 A에 대한 동치명제다. 예. 네, 또 이제 기출문제 이어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 2, 3, 4번에 대해서 이제 참고할 짓을 물어보고 있는데, 페포라는 집합하고 뭐 공집합이나 전체 집합은 당연히 패집합이에요. 그래서 페포는 패집합이고 공집합도 당연히 패집합이에요. 패집합이니까 다시 페포를 구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패집합의 페포는 자기 자신이다. 이제 동그라미 1번 그대로 성립하고, 공집합도 패집합이니까 페포가 자기 자신이다. 역시 1번, 4번 이제 뭐 패집합이기 때문에 이제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있었는데 이제 합집합이면 이게 등호로 성립하는 게 맞고 이게 교집합에 대해서는 안 되는 예제들이 있다. 예. 뭐 유리수, 무리수만 넣어도 예제가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남은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A하고 B의 폐포를 빼는 거랑 A하고 B를 빼는 거랑 비교해 보면 이제 B하고 B의 폐포가 이제 B 폐포가 크기 때문에 큰 거를 뺀 게 더 작은 거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네모하고 네모의 폐포도 폐포 쪽에 큰 쪽이 포함관계를 갖는 거고, 그래서 폐포가 갖고 있는 포함관계랑 폐포가 갖고 있는 포함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을 해서 이게 양 끝쪽의 관계도 포함관계가 성립을 한다. 예. 예, 또 이제 다음 보기는 이제 X라는 집합이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고 X라는 집합이 이제 n분의 1들을 다 모아놓은 상황. 그래서 도집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0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0에서 아무리 작게 좌우로 이제 입실론을 벌려도 0을 빼더라도 이 집합 안에는 n분의 1 형태가 당연히 많이 만나요. 예, 그래서 0에서는 아무리 작은 계집합을 갖고 와도 자기 자신 말고도 여기 0과 입실론 사이에 여기 만나는 점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도집합에 이제 0이 사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실 0 말고 다른 것들은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1 같은 거를 확인해 보면 이제 구간을 짧게 잡으면 이제 만나는 게 5분의 1밖에 없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5분의 1하고 6분의 1 사이에는 값을 갖고 오면 이제 뭐 n분의 1이 아예 안 만나게 하는 계집합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0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이 X하고 X의 도집합을 합한 게 폐포랑 같다. 이거 아까 정리해서 있었던 거니까 지금 X집합하고 도집합을 합해서 폐포를 구하는 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 돼. 그리고 이제 X하고 X의 폐포를 비교해 보면 이게 같은 집합이 아니죠. 0 때문에 같은 집합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폐집합은 아니다. 예, 두 개가 같아야, 폐포가 자기 자신이 나와야 폐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n분의 1에다가 0까지 갖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폐포를 구해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폐집합이 맞고,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끝점이 다 있는 이런 구간은 또 폐집합이 맞고, 그 다음에 구간꼴인데 이렇게 뭐 점이 이렇게 없는 형태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점들은 폐포를 구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뭐 폐집합이 당연히 아니다. 그 다음에 여유한 이상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보기랑 여가산 이상에서 이제 나와 있는 보기가 있는데 그냥 다음에 구체적인 집합에서 확인하는 걸로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보기로 대신 보겠습니다. 이제 실수 집합의 여유한 이상이 이제 위상 공간으로 나와 있고, 요 세 집합에 대해서 각각 도집합, 폐포, 내부를 이제 구해보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여유한 이상에서의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은 이런 꼴이다. 유한집합을 뺀 거,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거, 이게 여유한 공간에서 쓰는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이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계집합에서 뭐 점을 하나 빼고 이제 뭐 정수랑 만나는 게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상황이 역시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도 상황이 똑같고, 어차피 정수가 무한이니까 뭐 유한계를 빼고 뭐 하나 더 빼봤자 무한 빼기 유한이고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x가 와도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어떤 x가 와도 다 도집합에 들어간다가 되죠. 그래서 도집합을 구하면 전제집합이다. 그리고 폐포 같은 경우는 뭐 여기하고 여기를 합하는 게 폐포니까 이미 도집합이 전체면 폐포도 당연히 전체죠. 그 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5가 몇 점이냐를 확인하려면 5를 포함하는 이제 작은 개구간을 이제 넣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구간이 저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그다음에 지금 뭐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상황도 아까 정수 집합에서 확인했던 상황하고 지금 똑같죠. 어차피 무한 빼기 유한이 공집합이 아닌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무한이어서 여기가 전체가 나오는 건 똑같아요. 예. 뭐 이미 여기가 전체니까 뭐 여기도 당연히 전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내부를 확인할 때 결국은 이게 전형적인 역시 계집합인데 유한인 F에 대해서 이게 전형적인 계집합인데 결국은 이 속으로 쏙 들어가는 무리수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러면 전형적인 계집합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내부를 찾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F가 있다면 이제 양변을 여집합을 시켰을 때 이제 반대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F도 있을 텐데 F는 지금 유한이에요. 여유한 공간이니까 F는 유한이고 얘는 무한이고 얘는 유한이니까 이렇게 되는 F는 실제 없다. 이런 애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애도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전형적인 계집합이 속에 들어가는 애가 없고 공집합 하나만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속에 들어가는 계집합이 유일하게 공집합 하나밖에 없고 물론 그럼 내부도 공집합이다. 그다음 여기 세 번째 집합에 대해서 도집합 확인하는 부분은 역시 똑같죠. 어차피 무한 빼기 유한은 공집합이 아니다. 뭐 다 무한이어서 도집합이 확인되는 흐름은 똑같아요. 무한 빼기 유한은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도집합이 전체다. 이건 셋 다 똑같고 이게 도집합이 전체니까 페포도 전체다. 뭐 그런 상황들이 되고 그다음 이제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전형적인 계집합은 역시 유한을 뺀 형태고 이 전형적인 계집합이 이 속에 쏙 들어가는 그런 계집합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 역시 이런 F가 있다면 양변을 여집합시킨 거에 대한 포함관계가 있는 F가 있을 텐데 어차피 여기는 무한집합인 거죠. 그리고 얘는 유한이고 역시 유한하고 무한이 포함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불가능, 이게 불가능이고 결국 전형적인 계집합 중에서 들어가는 게 전혀 없고 유일하게 공집합만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속에 들어가는 계집합으로 공집합이 유일하다. 내부도 공집합이다. 가로 2번은 이제 여가산 공간이에요. 이제 여가산 공간에서 역시 뭐 도집합 페포 내부를 이제 찾아보는 상황이고 역시 여가산 공간은 가산을 패로 보는 공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산을 패로 보는 공간이고 그럼 이제 유리수는 가산이고 그럼 여가산에서는 그대로 패고 그럼 패라는 얘기는 패집합이 자기 자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페포를 구할 때 이제 자기 자신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집합을 확인할 때는 전체에서 가산계를 뺀 형태가 계집합인데 이제 Q 자체도 가산이기 때문에 이제 Q를 뺀 것도 전체에서 가산계를 뺀 거고 이게 이제 여가산에서 사용하는 계집합 중에 있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계집합은 유리수를 뺀 집합하고 유리수하고는 만날 일이 없어요. 뭐 점을 뺐어도 마찬가지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계집합과 얘가 만날 일은 전혀 없다. 결국은 어떤 x가 와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x가 와도 도집합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도집합이 공집합이다. 결국 여기 가산집합에 대한 도집합을 찾다 보면 여가산 공간이고 가산집합의 도집합을 찾다 보면 그거를 뺀 형태의 계집합을 이용해 보면 당연히 안 만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이 Q에 이제 쏙 들어가는 역시 이런 게 전형적인 여가산의 계집합이고 이런 애가 Q 쪽에 쏙 들어가는 애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비가산이고 F는 가산이니까 비가산에서 가산을 뺀 것도 당연히 비가산. 그래서 여가산에서 지금 전형적인 계집합들은 다 비가산들인데 이 비가산들이 가산 안에 쏙 들어가는 건 당연히 없다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 중에는 여기 쏙 들어가는 게 당연히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공집합만 속에 쏙 들어가는 계집합이다. 내부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역시 전형적인 계집합은 이제 전체에서 가상계를 뺀 이런 형태고, 결국은 x를 빼고 나서 이제 무리수하고 만나는가를 볼 건데, 역시 교집합을 하고 난 다음에 빼도 되고, 어차피 f는 지금 가산이고 지금 무리수는 비가산이고, 그래서 비가산 빼기 가산이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x가 뭐가 와도 다 공집합이 안 나오고 모든 x가 다 도집합에 들어간다가 되지. 결국 얘가 비가산이니까 이게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따가 얘도 똑같겠죠? 얘도 비가산이니까 얘가 전체가 되는 건 똑같을 것. 그리고 이미 도집합이 전체라는 얘기는 페포도 당연히 전체고, 그 다음에 역시 내부를 찾으려면 이제 속에 들어가는 역시 계집합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차피 무리수 집합 자체가 이제 가산을 뺀 형태고, 역시 이미 계집합인 것. 그래서 무리수 집합 자체가 여가산에선 계집합. 결국은 자기 자신이 계집합이니까 내부도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얘가 이제 페포를 구하는 과정은 아까 무리수에서 구할 때랑 똑같아요. 비가산에서 가산을 빼는 건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비가산이니까 도집합 자체는 전체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뭐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고, 도집합이 전체니까 페포도 이제 전체고, 그리고 역시 이제 내부를 찾으려면 역시 전형적인 계집합 중에 속에 쏙 들어가는 계집합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역시 이런 f가 있다면 양변을 여집합시켰을 때 반대 포함이 성립을 해야 되고, 이쪽은 비가산이고 이쪽은 가산이니까 당연히 불가능해. 이런 f는 없고 이런 f도 없고, 그럼 전형적인 계집합 중에는 속에 들어가는 게 없고 공집합만 이 속에 들어가는 계집합이고 내부도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집합, 페포 내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 기출문제가 이제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지금 무리수 집합의 여가산 위상 공간이고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페포, 경계, 뭐 도집합 이런 걸 묻고 있는데, 제가 사실 방금 전에 했어요. 여기 무리수 집합에 대해 여가산 공간이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도집합, 페포, 내부 다 구했었고, 경계만 하나 더 추가로 묻고 있는 게 지금 기출문제. 그래서 사실 지금 교재 순서상으로는 이제 경계가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 그냥 지금 요 등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답만 적어 놓고 이따가 정의를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라는 집합을 이제 이런 기호로 쓰고, 페포하고 내부를 뺀 집합하고 경계 집합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경계만 더 추가적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이제 페포 구한 거랑 내부 구한 거를 뺀 거, 이게 경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페포 구했었고 내부 구했었고, 여기 지금 페포 내부 다 구했었어요. 다 구했었고, 그 구한 것끼를 뺀 게 경계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경계 정리 또 볼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도 이따 다시 볼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페포와 내부를 뺀 게 경계다. 이런 게 항상 성립을 한다. 그리고 이따 저희 경계에 대한 정의도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지금 A가 이제 위로 유계인 집합일 때, 뭐 위로 유계라는 얘기는 이제 상한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 상한 값은 페포에 들어간다. 그럼 뭐 패집합이면 페포 자체랑 A랑 같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A가 되는 거니까 패집합이면 당연히 1번에 의해서 2번이 따라가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상한이 갖고 있는 뭐 정의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제 위로 유계라서 이제 상한이 존재하는데, 상한을 알파라고 썼는데, 상한 값은 이미 에필론에 대해서 이필론 뺄 값하고 이 알파 값 사이에 집합의 원소가 항상 존재한다. 상한은 이런 걸 거의 정의로 갖고 있죠. 그래서 상한은 이미 에필론에 대해서 이필론을 뺀 값보단 크고 상한 값보단 작거나 같은 이런 집합의 원소가 항상 존재하고, 저희가 이제 페포의 원소이다를 확인하는 게 뭐 기저 원소를 갖고 올 때마다 이제 만나는 상황인 거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
어차피 얘랑 만나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얘보다 더 작은 여기서도 당연히 만난다 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구간하고 A하고 만나는 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여기만 봐도 당연히 만나고 여기서도 당연히 만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가로 1번을 다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상한이 갖고 있는 거의 정의 같은 명제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한도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하한은 당연히 페포에 들어간다. 그리고 페집합이면 페포 자체가 A니까 그 경우는 하한이 A에 들어간다. 그래서 상한이나 하한이 이제 페포 집합에는 항상 들어간다. 이걸 지금 써놓은 명제들이고 여기 밑에 참고 같은 경우는 상한, 하한이 다 들어가는 거는 페집합이라고 해도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뭐 제일 작은 혼소도 갖고 있고 제일 큰 혼소도 갖고 있고 중간에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물론 페집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형태의 집합을 쓰면 하한도 집합에 있고 상한도 집합에 있지만 물론 페집합이 아니니까 이게 참고는 물론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다. 예. 뭐 이런 집합이 있고 이제 참고는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다. 예, 다음 이어지는 이제 참고 명제는 이제 위상이 서로 이제 강약 관계를 갖고 있는 뭐 1번 이상과 2번 이상이 있을 때 1번 이상에서 페포 내부 구할 때랑 2번 이상에서 이제 페포 내부 구할 때랑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지금 참고 명제예요. 그래서 결국 강약 관계가 있는 관계인데 직관적으로는 뭐 그냥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 뭐 우리 반 중에서 뭐 1번부터 10번까지를 모아놓고 나서 가장 큰 애를 찾는 거하고 1번부터 15번까지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몇 명이 더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뭐 큰 애를 찾아오는 거하고 여기서 가장 큰 애를 찾아오는 거하고의 관계가 있겠는가 보면 당연히 여기서 큰 애를 찾아온 거랑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애를 찾아온 거랑 여기서 가장 큰 애를 찾아온 거는 당연히 이쪽이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저기 강약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를 약한 공간이라고 보고 여기를 강한 공간이라고 보면 강한 공간에서 내부를 구한 게 예, 이게 지금 1번 공간에서 내부 구했다는 표현으로 쓰기로 했고 2번 공간에서 내부 구한 거로 쓰기로 했는데 내부라는 것 자체는 안에 포함되는 계집합 중에서 가장 큰 거, 이제 가장 큰 거를 찾는 건데 여기서 가장 큰 거 찾을 때랑 여기서 가장 큰 걸 찾을 때랑 여기서 큰 거 찾은 게 더 큰 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강한 데서 찾은 게 이제 더 크게 나오는 게 뭐 직관적인 흐름하고 맞고 그다음 페포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하고 있는 가장 작은 패를 찾는 거죠. 가장 작은 걸 찾는 거고 여기서 가장 작은 걸 찾는 거랑 여기서 가장 작은 거를 찾는 거랑 누가 더 작을까를 보면 당연히 많은 데서 가장 작은 애를 찾아온 게 더 작겠죠. 여기서 가장 작은 거 찾고 여기서 가장 작은 거 찾으면 이쪽에 당연히 작거나 같게 나와요. 결국 강한 위상 쪽에서 페포를 찾아오는 게 더 작거나 같게 나오죠. 그래서 직관적인 생각은 뭐 이런 데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랑 사실은 같고 그래서 이제 계집합이 더 많은 쪽에서 내부를 찾은 게 이제 더 크게 나오고 계집합이 더 많은 쪽에서 이제 페포를 찾는 게 더 작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직관적인 흐름이랑 같아요. 그리고 뭐 정의대로 확인해 보는 것도 적어 드렸어요. 예. 그 1번에서 내점이 된다라는 명제하고 2번이 내점에서 2번 공간에서 4번이 내점이다라는 걸 이제 비교해서 이제 써보면 결국 1번에서 내점이 된다는 거는 1번에 있는 계집합을 안에 넣을 수 있는 거고 2번에서 내점이 된다는 얘기는 2번의 계집합을 안에 넣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1번하고 2번에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1번에서 찾아내는 계집합은 2번의 계집합이기도 한 거죠. 예. 이쪽 방향이 당연히 성립하는 방향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쪽에 더 큰 쪽에 포함 관계를 갖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페포 집합에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1번 집합, 1번 이상에서 이제 페퍼에 있다라는 것도 1번에 있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거, 얘는 2번에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거, 그리고 이제 페퍼에 있는 명제인데, 이 상황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2번이 더 강한 이상이니까 2번에 있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면 당연히 1번하고도 만나는 거죠. 당연히 이쪽 방향이 자연스럽게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 2번 이상에서 갖고 올 때마다 만나면 당연히 1번 이상에서 갖고 올 때도 만난다. 이쪽이 성립해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여기 있다가 돼요. 그래서 예제는 지금 여유한 공간하고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을 써놨는데, 여유한 공간하고 이제 보통 이상 공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형태가 계집합이고, 여기는 개구간 형태가 계집합인데,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자면 뭐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가 이제 기저인 형태들인데, 여기서 점을 찍을 때마다 얘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서 점을 찍을 때마다 얘가 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보시면 여기서 점을 찍을 때마다 이 구간을 넣을 수 있느냐, 당연히 넣을 수 있어요. 어디서 점을 찍어도 이 구간을 넣을 수 있어요. 얘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로 생성한 게 더 강하다. 반대쪽으로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는 못 넣어요.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로 터져 있으니까 이게 이 속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의 합으로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이 강한 얘기는 못 해요. 오른쪽이 강한 얘기는 할 수 있고, 그래서 같지 않게 얘가 이제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약 관계가 있을 때 뭐 페포 내부에 대한 아까 포함 관계가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여기 좀 적어 보시면 여유한 공간에서 지금 페포를 찾고 있는데, 무한집합이면 페포를 찾을 때 전체다. 이거 아까 저희가 했었고, 이제 내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집합을 요 속에다가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계집합 중에 요 속에 들어가는 게 공집합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제 자연수 집합 그대로 폐집합이고, 그 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끝점이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집합에 대해서 내부를 비교해 보면 강한 데서 구한 게 더 크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페포 같은 경우는 강한 공간에서 더 작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뭐 구체적인 예제 상황은 뭐 여기에 맞춰서 구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제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던 이제 정리 내용이 여기 지금 니은번에 나와 있는데, 이제 부분 공간에서 내부 구하는 거랑 전체 공간에서 내부 구하는 거랑의 관계가 이제 부분 공간에서 내부 구한 게 더 큰 쪽 포함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 큰 쪽 집합에다가 전체 공간에서 A의 내부를 교집합을 시킨 거랑 등호까지 성립한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 제일 마지막에 다뤘던 정리 내용이에요. 이 포함 관계하고 이제 이 등호 관계 내용이 지난주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던 이제 정리 내용이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만날 이제 정리 내용 이제 4.2.28 내용은 이제 부분 공간에서의 페포를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하고 전체에서 페포를 이렇게 쓰기로 했을 때, 이제 부분 공간에서의 페포와 전체 공간에서의 페포가 포함 관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립을 하고, 이제 전체 공간에서 구한 페포가 큰 쪽으로 성립을 하고, 이 큰 집합하고 A 집합을 교집합을 시킨 게 등호까지 성립한다. 이게 저희가 이제 28번 정리해서 가로 1번, 가로 2번으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포함관계, 등호관계 얘기, 조금 이따가 나올 포함관계, 등호관계 얘기, 이거는 전체 공간하고 이제 부분 공간 사이에서 성립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쪽의 내용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공간, 부분 공간 쪽의 내용이고, 강약관계 얘기가 아니에요. 여긴 강약관계 내용이 아니고, 이 예제나 앞서 나왔던 참고는 강약관계 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약관계가 있는 위상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게 강약관계가 있는 공간에서 같은 집합에 대한 뭐 페포 내부에 대한 얘기고, 이 내용은 전체 공간하고 부분 공간 쪽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는 지금 4.2.28에
뭐 증명도 볼 거고 예제도 볼 건데 지난주처럼 뭐 순서를 바꿔서 예제를 보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에 있는 예제를 먼저 보고 이제 28번에 있는 정리를 그 다음에 증명하겠습니다. 이제 예제를 보시면 이제 전체는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고 이제 부분 공간이 정의될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저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지금 여기 A 공간에서 페퍼라고 쓴 기호예요. A 공간에서 페퍼 구한 기호, 이게 전체 공간에서 페퍼 구한 기호. 그래서 A 공간에서 지금 페퍼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3까지 들어가 있는 집합을 쓰면 이 집합하고 전체 공간에 있는 이런 폐집합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정확하게 이 집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 공간의 폐하고 얘를 교집합을 시켰으면 이게 이제 A 공간의 폐다. 그래서 얘는 A 공간의 폐고 이 자체적으로는 A 공간의 폐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A 공간의 폐가 아니고 얘는 A 공간의 폐고 결국 A 공간에서 페퍼를 구하면 이 집합이다. 예, 가장 작은 폐인데 결국은 얘는 폐가 아니고 얘는 폐니까 그래서 A 공간에서의 폐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공간에서 페퍼를 구하게 되면 뭐 1도 3도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부분 공간에서의 페퍼하고 전체 공간에서 구한 페퍼들을 비교해 보면 이제 전체에서 구한 페퍼가 더 큰 쪽의 포함관계를 갖게 되고 여기랑 A랑 교집합을 시킨 게 그래서 전체에서 구한 페퍼하고 A랑 교집합을 시킨 게 똑같이 나온다. 이게 뒤에 나올 정리예요. 뭐 여기 가로 2번도 한 번 더 해보면 뭐 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에서 A 공간에서 C의 페퍼 전체 공간에서 구한 C의 페퍼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얘를 전체 공간에서 페퍼를 구하면 2만 더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2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 공간에서의 페퍼를 구할 때 역시 전체 공간에서 이런 폐집합을 갖고 와서 교집합 표현으로 쓸 수 있고 결국은 이런 애가 있기 때문에 A 공간에서 폐가 되고 이게 지금 A 공간에서 구한 페퍼다. 그래서 A 공간에서 페퍼 구할 때하고 전체 공간에서 페퍼 구할 때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고 같지 않으면서 이제 전체 공간에서 구한 게 더 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포함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A하고를 교집합을 하면 이게 부분 공간에서 구한 페퍼하고 똑같다. 지금 보기들이 이런 걸 보여주는 보기들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리에 언급한 명제 28번 명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X 공간에서 구한 페퍼라는 표현이고 이게 A 공간에서 구한 페퍼라는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적은 것도 그 표현이라고 잠깐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공간에서 구한 페퍼, 이게 A 공간에서 구한 페퍼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둘의 포함관계가 전체 공간에서 구한 페퍼가 큰 쪽으로 포함관계를 갖는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여기 좌변에서 뽑은 x는 이제 우변에도 들어간다.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서 뽑은 x는 우변에도 들어간다. 이걸 확인하면 되고 그럼 우변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간의 페퍼에 들어간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간의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이게 전체 공간에서 이제 계집합을 꺼내온 거고 그 전체 공간에서 갖고 온 계집합하고 항상 만난다. 이걸 확인하면 돼. 그래서 이걸 갖고 올 때마다 B하고 만난다를 확인하면 여기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 공간에서 폐집합을 꺼냈는데 어쨌든 A 공간에서 페퍼에 들어갔으니까 A 공간에 있는 계집합은 또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 얘하고 B하고도 만나야죠. 여기 A 공간에 페퍼에 있으니까 만나야 되고 근데 어차피 얘하고는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교집합이 더 작은 거니까 포함관계가 있고 이미 이 부분이 만났으니까 더 큰 쪽에 있는 이 부분도 만난다. 이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전체 공간의 BFF에 들어간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가로 1번은 지금 전체 페퍼와 A 공간의 페퍼에 대한 포함관계가 가로 1번이었고 이제 가로 2번은
그 큰 집합하고 A를 교집합을 시킨 건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가로 2번. 일단 한쪽 포함관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아까 가로 1번이었었어요. 이제 A 공간의 페포와 전체 공간의 페포에 대한 포함관계. 이게 아까 가로 1번이었고 그 다음에 A 공간에서의 페포를 구했으면 어차피 A에는 있는 거죠. A 공간에서 뭘 구했으니까 A에는 있는 거고 결국은 둘 다 A에 있으니까 뭐 교집합한 곳에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집합한 곳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그래서 포함관계 중에 하나는 가로 1번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반대쪽 포함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결국은 A 공간에서 구한 페포는 결국 A 공간에 있는 페집합이고 결국 A 공간에 있는 페집합은 전체 공간에 어떤 페집합이 존재해서 교집합 표현으로 된다. 그래서 전체 공간에 페집합이 존재해서 이렇게 교집합 표현으로 써지고 그래서 여기 전체 페집합을 통해서 얘를 쓸 수 있고 어쨌든 페포하고 그냥 집합하고의 포함관계는 어차피 페포가 크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뭐 둘 중에 하나하고 비교해보면 교집합이 더 작고 그래서 이제 B하고 요 2하고도 포함관계가 있다. 예. B하고 2가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전체 공간의 페포들끼리도 포함관계가 있다. 근데 어차피 이 2는 전체 공간에서의 패니까 페포 자체가 자기 자신이다. 예. 그래서 B의 페포가 2에 들어온다. 예. 그래서 지금 A하고 이제 B의 페포하고 B의 페포보다 2가 크니까 B 페포보다 2가 크니까 역시 포함관계가 따라가고 A하고 2의 교집합을 시킨 게 요집합이다 라는 걸 둔 상황이었으니까 그대로 얘하고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반대쪽 포함관계도 이렇게 성립을 하고 이제 등호까지 성립을 한다. 예. 혹시 뭐 과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할 거예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정리 내용에 대한 과제예요. 여기 뭐 포함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등호관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증명까지 다 했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과제가 이어서 나왔는데 역시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정의가 이제 지금 나왔는데 뭐 여기 외부 이제 경계의 정의 지금 보겠습니다. 이제 외부라는 거는 여집합에 대한 내부를 외부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표기는 이런 표기를 쓰기로 한다. 이게 이제 A의 외부다라는 표현이고 여집합의 내부가 정의다. 여집합의 내부. 그다음에 경계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제 내부도 외부도 아닌 부분을 얘기한다. 그리고 표기는 이렇게 쓰기로 한다.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부분을 이제 경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참고명제가 이제 경계에 대해서 좀 더 써드렸는데 저희가 내부도 외부도 아니다가 이제 경계였는데 A하고 항상 만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A가 만약에 이 정도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계예요. 그러니까 계집합을 이렇게 갖고 올 때마다 A랑도 만나고 A 여집합하고도 만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A하고도 만나고 A 여집합하고도 만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경계다. 이걸 부정해 보면은 이제 뭔가 만나지 않는 A가 있다라는 게 지금 만나지 않는 A가 있다라는 게 지금 부정한 명제일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만난다를 부정해 보면 적당한 G에 대해서는 만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G가 존재한다. 저게 항상 만난다에 대한 부정일 텐데 이 말을 다시 써보면 G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걸 부정해 보시면 여집합에 뭔가 속 들어가는 쥐가 있다는 내용이고, 결국 여집합에 속 들어가는 애가 있다는 얘기는 여집합에 대한 내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게 외점이라는 얘기예요. 외부의 점을 외점이라고 부르고, 이걸 부정하면은 외점이라는 얘기예요. 예. 결국은 이건 외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외부가 아니다. 외점이 아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건 내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보통 이상공간에서 이런 점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래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A랑도 만나고 A 여집합하고도 만나는 뭐 그런 점들, 그러니까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뭐 그런 점들을 경계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정의처럼 생각을 하고 계셔도 돼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A랑도 항상 만나고 A 여집합하고도 항상 만나는 그런 점을 경계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 말이 좀 다시 써져 있는 게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A하고 항상 만난다, A의 페포에 들어간다. 여집합하고 항상 만난다, 여집합의 페포에도 들어간다. 둘 다 되니까 교집합에도 들어간다. 결국 경계라는 집합을 뭐 A의 페포와 A 여집합의 페포의 교집합으로 보는 것도 경계를 보는 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페포는 패집합이고 페포는 패집합이고 패를 두 개 교집합해도 패집합이니까 경계는 또 항상 패집합인 내용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경계는 또 항상 패집합이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내부하고 외부하고 경계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나는 건 없고 합하면 당연히 전체 공간이 돼요. 그리고 뭐 경계라는 거는 아까 정의가 뭐 내부도 외부도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뺀 부분이 경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보셔도 여기는 계집합, 여기도 계집합, 합해도 계집합, 계집합을 뺐으니까 패집합. 어차피 경계는 또 항상 패집합인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뭐 다음 보기를 이제 보시면 뭐 전체 집합은 이렇게, 위상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A란 집합에 대해서 외부, A란 집합에 대해서 이제 경계 묻고 있고, 외부라는 게 아까 정의가 여집합의 내부였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안쪽에 포함되는 계집합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내부라는 거는 이 계집합 중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계집합 중에서 큰 걸 찾으면 되니까 얘가 이제 내부고, 그 다음에 이제 A에 대해서 내부를 역시 찾으려면 A의 속에 들어가 있는 계집합들을 다 찾아오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으면 그게 A의 내부고, 경계는 이것도 아닌 것들, 그래서 전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뺀 거, B도 빼고 A도 빼고 남아있는 게 경계고, 그래서 이 5개의 점에서 A하고 B를 뺀 이게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보기는 지금 이상공간이 이제 보기로 나왔는데, 이상공간은 모두 다 계집합이고 모두 다 패집합이고, 그래서 뭐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도 계집합이고 A의 여집합도 당연히 계집합이고, 뭐 계집합이니까 내부가 자기 자신이고, 뭐 얘도 계집합이니까 내부가 이제 자기 자신이고, 예. 그래서 결국은 A의 내부는 A, A의 외부는 A의 여집합. 그럼 전체에서 얘도 빼고 얘도 뺄 거니까 당연히 남는 게 당연히 없고, 당연히 경계가 공집합이다. 예. 지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